모든 일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베스트 악역상은 누구야? 시어머니야? 최악의 시어머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건 간에 그 이상이다. 여자는 그냥 죄인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세트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결혼 고민, 부부 갈등, 그 다음에 이혼,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해요. 결국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결과나 쭉 일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만 듣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승전결, 전후 과정을 전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이라고 하면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 다음에 양쪽 부모님과의 관계, 시댁과 친정, 본가와 처갓집,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듣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 가는 게 상담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내가 느낀 이 감정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담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다양한 인간 군상이 역할을 달리하고 있죠. 어떨 때는 남편이 나쁜 놈이야. 어떨 때는 이 아내가 미친 여자야. 어떨 때는 자식이 문제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시어머니, 어떤 경우에는 장모님. 그렇게 다양한 사례들에서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이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너무 과하게 한 덕분에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메인의 관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메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여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부부예요. 부부면은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 인생의 북극성은 나란 말이에요. 북극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메인이 아닌, 주연이 아닌 조연들이, 최소한 이 사람들 삶에 있어서는 조연들이 막 등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실제 문제인 경우보다 주변인들, 조연들의 활약으로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는 가정이 매우 많은데요. 우리가 이걸 각각의 역할로 본다면 이제 대종상 시상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베스트 악역상은 누구야? 시어머니야? 이 가정에서는 장모님이네. 이 가정에서는 남편이네. 여기서는 아내네.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최악의 시어머니. 보통 우리가 시어머니라고 하면은 좋아서 막 시어머니라고 하진 않죠. 그 느낌이 있어요. 시어머니라는 그 명칭에 걸맞는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서 최상이다.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많은 상담, 수천 건의 상담에서 등장했던 시어머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할. 시어머니의 배역을 맡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단연코 최고인 분이 있어서 그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며느리는 잘못한 게 없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오늘 주제는요, 최악의 시어머니 상을 드릴 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또 최악의 며느리 상을 할 때 말씀드리면 돼요.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의 어록, 이분의 대사, 이분이 쓴 대사죠. 누가 써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데, 자, 이제 제가 상담을 하기 전에 사전 질문지를 봤는데요. 제가 왜 사전 질문지를 굳이 쓴 다음에 상담을 하냐면요, 사전 질문지는 글로 쓰는 거죠. 글로 쓰는 중에 내 생각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1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간에요, 내 생각은, 머릿속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리도 안 되고. 근데 그것을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글로 쓰다 보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어떤 법률 상담이나 이혼이라는 것이 감정에 욱해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분노, 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질문지를 저희는 꼭 받고 있는데요. 사전 질문지의 양이요, 어떤 분은 2-3장밖에 안 쓰시지만 어떤 분은 막 30페이지씩 막 써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최고 베스트 시어머니 상을 드려도 될 만큼
물론 이제 안 좋은 쪽이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건 간에 그 이상이다. 상상 그 이상의 시어머니인 분인데요. 이 대사가 지구상의 사람들 머리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주말 드라마 막장 K 드라마에 모든 양념을 다 쳐 넣어도 이길 수가 없는, 따라갈 수가 없는, 아니 생각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주옥 같은 말들을 쏟아내신 시어머니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사를. 전생에 99가지 죄를 지으면 여자로 태어난다. 개로 태어나도 수컷으로 태어나야 한다. 다른 말들도 많이 있지만 이 말이 제가 봤을 때 최고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여자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것도 전생에 99가지의 죄를 져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여자인 거는 내가 전생에 99가지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99가지나 졌기 때문에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로서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벌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본인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심지어 딸도 있어요. 그럼 그 딸도 전생의 죄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걔도 지금 고통받아야 되는 거죠. 그 딸도. 그런 사고 방식으로 며느리를 대하는 거죠. 아니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입 밖에 내는 게 아니니까. 뭐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말로 해. 그것도 내 가족한테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는 사실 남이잖아요. 나랑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관계죠. 근데 그 며느리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그 시어머니의 딸인 신우겠죠. 신우도 거들어. 그럼 뭐지? 그러니까 지금 벼룩을 잡기 위해서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냥 찍어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며느리가 잘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트집을 잡으려면. 근데 하필이면 여자인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그럼 자기도 여자잖아요. 그럼 뭐예요? 쟤를 죽이려고 난 했는데 결국은 나도 같이 죽는 거죠. 거기다 내 딸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분은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셔야 되는 그 며느리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죠. 대화도 되지도 않아. 대화도 안 돼. 나이가 많고 또 시어머니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른으로서 존중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존중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잘 못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 배운 바가 없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은 대화 단절이죠. 대화 단절이야. 내가 그러면은 남편이랑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이혼 안 할 거면 그냥 이 말을 계속 듣고 살아야 돼. 그래 너는 얘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못 들은 척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살 수 없어요. 이거 참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지만 계속 들으면 세뇌당해요. 나도.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다른 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말 하나로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자, 저런 시어머니가 있다고 쳐. 그래, 괜찮아. 내가 시어머니랑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참고 살면 되지. 참고, 그럴 수 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혼하면 돼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근데 첫 번째 참고 살려면요. 조건이 뭐가 돼야 하나요? 적어도 내 남편은 나랑 같은 생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 남편이 만약에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야, 그냥 네가 참아. 어른이 하는 말인데 그냥 네가 듣고 넘어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요, 여러분은 그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내 남편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비난과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시어머니 좌들을 봤지만 제가 본 분들 중에서는 최고다. 최고의 시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냥 웃음이 나요. 같이 막 웃었어요. 슬프지 않아요 이제. 아니 어느 정도 슬픔이요. 어느 정도를 한계치를 넘으면 그냥 웃음이 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것 뿐이고요. 이거는 말로 당한 거고요. 그 말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어요.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상담할 때는 그냥 서로 한동안 같이 많이 웃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남의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고통을 겪어보신 분은 알아요. 진격의 거인에서 에렌이 샤샤가 죽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였던 샤샤가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에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에렌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어머니가 사실 되게 불쌍했어요.
이렇게 삶을 살아야 했던 점에 대해서 매우 불쌍하게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구나. 공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후목은 불가조야다. 썩은 나무는 조각하지 않는다. 조각할 수 없어요.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시어머니와 남편은 세트죠. 이게 시어머니만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얘가 불행해요. 남편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은품이 있고요. 우리가 어떤 걸 사면 사은품을 주잖아요. 이걸 사면 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면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은품이 마음에 든다고 사은품만 살 수 없어요. 그쵸? 이걸 사야 돼요. 본 제품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도요. 본 제품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은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은품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좋은 것만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시어머니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 중에는 많은 경우에 남편과의 관계도 끊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있어서 매우 고민이 되실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생각의 힘이 쑥쑥 커지는 아는 변호사의 영상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